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뉴욕 닉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맞대결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집에서 스포티비를 통해서 이 경기를 보면서 몇 번을 책상 의자에서 일어난지를 모르겠습니다. 인디애나 뉴욕 닉스, 제가 처음에 NBA를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두 팀은 약 한 8년 동안 6번을 만났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네, 그리고 오랜만에 지난 시즌 또 플레이오프에서 맞닥뜨려서 7차전까지 가는 승부를 펼쳤고, 이번에는 무대가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이 아니라 결승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모았었는데 1차전부터 엄청난 명승부가 펼쳐졌었죠. 자, 뒤에 영상을 보면서 제가 또 전술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닉스는 에이스 제일런 브런슨의 파울 트러블이 문제였죠. 뉴욕 닉스는 제일런 브런슨을 본의 아니게 아끼는 결과가 됐고, 반면 인디애나는 4쿼터 들어서 치명적인 연속 3점 파울을 범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앤드루 네마드의 파울도 있었고, 에런 니스미스도 들이받는 파울로 인해서 보통 그런 반칙을 승부처에서 하잖아요. 그대로 무너지기 십상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뒤에 또 하도록 하고요. 지난 시즌 2라운드 뉴욕과의 7차전 혈전 끝에 인디애나가 4대3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뉴욕을 꺾고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을 했었는데, 애석하게도 보스턴 셀틱스를 상대로는 컨퍼런스 결승에서 1승도 따내지를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뉴욕을 상대로는 플레이오프 시리즈 3번을 다 이겼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팀은 1993년부터 2000년까지 플레이오프에서만 6번 붙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3승 3패 엄청나게 치열하게 맞닥뜨렸고요. 그 유명한 존 스탁스의 레지 밀러를 향한 헤드버트도 있었고, 또 패트릭 유잉의 멋진 팔로업 덩크도 있었지만 또 핑거롤을 놓친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서려에 있었던 그런 1990년대의 두 라이벌전이었고요. 2025년 플레이오프 컨퍼런스 결승에서 두 팀이 다시 만났습니다. 결과는 치열한 연장 접전 끝에 인디애나의 한 점차 승리로 마무리가 됐죠. 자, 인디애나의 클러치 타임이 너무너무 완벽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상대적으로 저희 같은 NBA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라이트 팬들은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셨을 에런 니스미스라는 굉장히 훌륭한 롤플레이어의 활약이 있었죠. 자, 인디애나 4쿼터에 16점 차로 끌려갔습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고, 뉴욕 닉스가 1승을 가져가는 건 명확해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에런 니스미스가 3점 6개 포함해서 혼자서만 4쿼터에 20점을 올리면서 밀러 타임을 재현했습니다. 밀러 타임은 레지 밀러가 플레이오프 같은 큰 무대에서 워낙 잘해서 밀러 타임이라는 별명이 붙었었죠. 뉴욕 닉스를 상대로 했던 플레이오프에서 8.9초 동안 8점 넣기도 했었고요. 그 밀러 타임을 재현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에런 니스미스 39분 뛰면서 30득점, 2리바운드, 1스틸, 2블락. 원래 수비는 좋은 선수예요. 밴더빌트 대학 때부터 수비는 짱이었고요. 3점도 잘 넣는 선수였는데, 보스턴 셀틱스에 지명되는 바라메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강한 팀에 지명이 되면서 기회를 못 잡았습니다만 인디애나 가서 제대로 꽃을 피웠습니다. 자, 오늘도 30득점만큼 빛났던 게 1스틸과 2블락이었죠. 자, 필드골 13개만 던지면서 30점. 3점, 9개 던져서 8개 넣었습니다. 진짜 미친 확률이죠. 여기에 앤드루 네마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앤드루 네마드,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직접 뽑아서 키우고 있는 유망주인데 엄청나게 싼 금액의 연장 계약까지 맺은, 어떻게 보면 정말 효자 같은 선수인데 4쿼터까지는 단 7득점에 그쳤어요. 네, 그런데 연장에서만 8점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전승을 견인했는데, 자, 앤드루 네마드 35분 뛰면서 15득점, 4리바운드, 4어시스트. 타이리스 할리버튼에 이은 세컨더리 볼핸들러고요. 그리고 훌륭한 디펜더이기도 하고요. 또 3점이 굉장히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서는 더 좋습니다. 필드골 60%, 3점 3개 중에 2개 집어넣으면서 에런 니스미스와 더불어서 앤드루 네마드, 또 다른 백코트 자원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뉴욕 닉스는 오늘 자유투가 문제였어요. 자, 뉴욕의 파울 개수는 23개, 인디애나의 파울 개수는 24개, 인디애나가 반칙이 미세하게 더 많았고요. 그런데 뉴욕 닉스가 자유투를 무려 40개나 얻어냈는데 12개를 놓쳤습니다. 70%의 확률, 이거는 뉴욕 닉스 치고는 굉장히 아쉬운 수치죠. 여기서 그만 여지를 줘버린 겁니다. 자, 인디애나의 자유투는 28개 얻어내서 21개를 집어넣었는데 75%의 성공률이었어요. 자, 뉴욕 닉스의 자유투가 왜 아쉬웠냐? 뉴욕 닉스의 정규 시즌 자유투 성공률이 무려 80%였습니다. 5위였어요, 5위. 그런데 70%,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죠. 네, 특히나 뉴욕 닉스는 오지 아누노비 5개, 제일런 브런슨 5개, 카렌서니 타운스는 그냥 4개 이상이라 보시면 돼. 박스 스코어 보실 필요도 없어. 그리고 조시 하트 4개, 캠페인이 3개였고, 인디애나는 에런 니스미스 5개, 앤드루 네마드가 5개였지만 4개를 초과하는 선수는 2밖에 없었습니다. 자, 인디애나보다 더 많은 자유투를 얻어낸 뉴욕이었지만 성공률은 열세였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이 또 다른 페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유투만 더 넣었더라도 연장 갈 일이 없었겠죠. 모든 경기에 적용될 수 있지만 뉴욕 닉스의 자유투가 워낙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타이리스 할리버튼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 에런 니스미스, 앤드루 네마드 이런 롤플레이어들의 활약이 빛이 났습니다만 할리버튼 없었더라면 이 경기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연장으로 향하는 멋진 롱점퍼, 라인을 살짝 밟긴 했습니다만 그 롱점퍼로 동점을 만들었고 결국에는 연장 접전 끝에 역전승을 따냈죠. 자, NBA 선수들이 뽑은 과대평가된 선수 1위로 뽑힌 할리버튼입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여러분 진짜 저나 혹은 다른 해설위원 그다음에 다른 전문가들 기자들이 노말못이라고 사람들이 욕해도 주눅들 필요가 없어.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NBA로 밥을 먹고 사는 NBA 선수들도 노말못인데 그렇잖아요. 네, NBA 선수들이 직접 뽑은 과대평가된 선수 1위가 할리버튼이었는데 진짜 노말못들입니다. 자, 하지만 2025년 플레이오프 들어서 엄청난 퍼포먼스 그리고 자, 과대평가된 선수가 팀을 이끄는 그런 클럽이 2년 연속 컨퍼런스 결승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할리버튼은 이번 2025년 플레이오프 활약을 통해서 과대평가가 아닌 과소평가받는 선수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할리버튼이 가지고 있는 경쟁심이나 그런 투쟁심뿐만 아니라 소위 그 레지 밀러가 또 지니고 있었던 그 깡이라는 게 있잖아요. 할리버튼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승부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숨지 않습니다. 할리버튼 정말 멋있고요. 컨파 1차전 기록을 살펴보면 42분 뛰면서 31득점, 31점 넣었습니다. 헤비 볼핸들러가. 그리고 4리바운드에 어시스트 11개. 항상 제가 어시스트 대비 보는 게 있죠. 바로 턴오버입니다. 턴오버 2개예요. 특히 4쿼터까지는 턴오버 1개였습니다. 대단했죠. 필드골 성공률 50% 이상, 3점 33.3%. 할리버튼에게 넌 과대평가된 선수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농알못이다. 자, 그리고 이번 2025년 플레이오프 기록을 넓게 봐도 35분 가까이 뛰면서 18.7득점, 9.5 어시스트. 전체적인 기록은 별론데 팀이 컨퍼런스 결승 갔잖아요. 네, 그러면 개인 기록은 미칠 듯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인디애나 페이서스 같은 경우에는 1옵션, 2옵션이 굉장히 희미해요. 그 경계가. 그렇잖아요. 할리버튼이 될 수도 있고 시아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터너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날은 오늘 경기처럼 에런 니스미스가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구조. 즉 약간은 대학교처럼 스플릿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팀이 인디애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기록을 폄하할 필요는 없고요. 3점 성공률이 플레이오프 들어서 다소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헤비 볼핸들러 그것도 포인트 가드가 필드골 48.5%다. 무지막지하게 효율이 높은 겁니다. 자, 그리고 확률 0%를 인디애나가 뚫어냈습니다. 자, 지난 27년에 플레이오프 통틀어서 종료 2분 50초 전까지 14점 차 이상 뒤진 팀들의 승률은 단 0%였습니다. 0승 970패였어요. 그러니까 이 표본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인디애나는 이 0% 확률을 뚫었고요. 1997-98 시즌 이후에 그러니까 플레이 바이 플레이 시대 이후에 플레이오프 4쿼터 및 연장전 마지막 1분 그러니까 종료 1분 전 7점 차 이상 뒤진 팀의 승률은 0.2%, 4승 1640패인데 이 4승 중에 3승이 인디애나고요. 이 3승이 바로 2025년 플레이오프에서만 나온 겁니다. 이 3승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역사를 목도하고 있는 거죠. 인디애나는 이 모든 희박한 확률을 뒤집고 시리즈 첫 승을 따냈는데 자, 인디애나 기적일지 한번 살펴보면 2025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 상대는 미러키였습니다. 종료 35.6초 전까지 111대 118로 지고 있었던 인디애나입니다. 결과는 넬이 8점 넣으면서 119대 118 역전승. 넬이 8점 넣을 수 있죠. 8대0 스코링 런 가능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시간 좀 보십시오. 종료 35.6초 전이었어요. 이걸 뒤집었고요. 그래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지. 2025년 플레이오프 2라운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의 2차전에서도 종료 57.6초 전까지 112대 119 똑같은 점수차였죠. 7점 차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8대0 스코링 런 120대 119로 역전승했어요. 이 두 경기의 공통점은 뭔가요? 역전승 오케이. 그런데 단 1점도 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투미스를 이끌어냈거나
리바운드를 잘 잡았거나 아니면 애초에 턴오버로 공격권을 가져왔거나 이 두 경기는 그게 대단했던 거죠. 단 1점도 내주지 않고 그냥 역전승이었어요. 자, 그리고 바로 오늘 2025년 플레이오프 컨퍼런스 결승 뉴욕 닉스와의 1차전에서 종료 52.5초 전까지 112대 121, 심지어 앞 두 경기는 7점 차였는데 이 경기는 9점 차였습니다. 9점 차였어요. 네, 그런데 125대 125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점을 뭐 내주긴 했습니다만 52.5초 동안에 몇 점 넣었나요? 인디애나가 무려 13점 넣었습니다. 13점. 어마어마하죠. 애런 니스미스가 그냥 팡팡 터트린 거죠. 네, 그러면서 연장에 돌입했고 결국 연장전 13대 10으로 상대를 제압하면서 138대 135 역전승을 따냈습니다. 아, 믿겨지시나요, 여러분? 진짜 4승 1640패였는데 저 4승 가운데 3승이 인디애나의 몫이었고 그 인디애나의 3승이 이번 2025년에만 일어났습니다. 네, 이번 플레이오프가 물론 서부 컨퍼런스 결승 1차전이 현지에서 시청률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많이 올랐거든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경기를 돌아보겠습니다. 자, 4쿼터부터 시작할게요. 자, 할리버튼은 이 샷을 맥브라이드가 블락을 했고요. 자, 여기서만 해도 지금 몇 점 차인가요? 108대 90이에요, 여러분. 16점 차에 7분 19초. 물론 아직까지 시간은 남아있습니다만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자, 다행히 여기서 시작하면 엔드원. 자, 스윙 패스하고 지금 투빅 쓰는데 지금 여기서 브루스 추고 있잖아요. 왜 브루스 추나요? 얘는 미첼 로빈슨은 슛이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거죠. 완전히 지금 가자미로를 하는 거고 피닝 스크린 걸어주니까 카렌서리 타운스에게 기회가 왔죠. 3점 터뜨리면서 계속 15점, 17점 차이. 야, 이제 여기서 에런 니스미스가 엄청나게 3점을 터뜨리는데 토마스 브라이언트도 미첼 로빈슨의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플레어 스크린이고 에런 니스미스의 석점이 터지면서 쫓아갑니다. 자, 더블팀. 그런데 여기서 턱을 날렸는데 저는 두 가지가 좀 미스였다고 봐요. 턱을 날린 거는 약간 오펜스 파울성이 있었고 물론 붙어있긴 했습니다만 또 카렌서리 타운스의 이 더블 클러치가 바닥에 닿고 올려놨거든요. 약간 트래블링성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116대 105 여기서 젤런 브런슨의 3점이 터지면서 119대 105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할리버튼과 오비 토핀의 투맨 게임 스크린 반대로 가면서 석점. 네, 서서히 시동 걸고 있고요. 자, 여기서도 지금 9점 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런 니스미스가 3점 터뜨리면서 121대 115 그리고 타운스 득점. 그러니까 보이시나요, 여러분? 8점 차에 37.1초예요. 그런데 인디애나가 어떤 식으로 득점하냐? 완전 스크린 걸어주고 야, 너 뭐하냐? 오지 않은 오비. 스크린 걸렸는데 3점을 맞으면 안 되잖아. 그쵸? 3점 던지면서 5점 차. 그리고 2점 차에서 파울 작전인데 1구 성공, 2구 실패였어요. 2구 실패. 자, 그리고 상대는 지금 역으로 반칙 작전을 했고요. 1구 성공시킨 니스미스입니다. 이것도 니스미스에게 파울을 했다 보니까 1구 성공, 2구 성공. 자, 그리고 125대 123. 여기서도 자유투 하나 놓쳤어요, 뉴욕이. 자, 그 다음에 1.4초에 할리버튼이 미첼 로빈스 끌고 나오는데요. 라인을 밟았습니다만 이게 림을 통과하면서 네, 초크 세레머니. 이거 레지 밀러가 뉴욕 닉스 팬과 스파이크 리 감독이 했던 거거든요. 자, 그리고 3점 터졌고 여기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는 약간의 미스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젤런 브런슨이 레이업을 했는데 뒤쪽 앵글로 봤을 때는 골텐딩이 심히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골텐딩 굴리지 않았고요. 인디애나가 수비 리바운드 잡고 네마드에게 준 거였어요. 그래서 한 점 차. 자, 그리고 젤런 브런슨 공략하죠. 야, 미스 디렉션. 그 다음에 하이 픽업. 자, 그리고 타이레스 할리버튼의 와, 멋진 무브. 그 다음에 할리버튼 석점 안 들어갔지만 오비토핀. 야, 덩크 실패 한번 했었는데 저걸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로우 픽업 이후에 2점 올리는 브런슨. 야, 여러분이 보셨나요? 저는 이 플레이 보고 참 이 두 명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 친구만 보고 있읍시다. 투맨 게임 하는 척 하다가 아이솔레이션 전환이고요. 조시 하트는 지금, 에런 니스미스 신경 써야 돼. 할리버튼 신경 써야 돼. 둘 다 핫핸드야. 둘 다 30점씩 넣었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조시 하트의 시선과 앤드루 네마드의 움직임 볼까요? 45도 컷인 들어가는데 어때요? 조시 하트 완전 멍 때리고 있죠. 그러니까 47분, 52분을 잘해줬는데 마지막 1분인데 조시 하트 이 플레이가 너무너무 큰 실책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자, 이런 45도, 45 컷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 무섭냐? 거꾸로 컷인도 아니고 곧바로 골대 쪽으로 가는 컷인이잖아요.
놓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조시 하트가 완전히 놓치는 장면. 자, 그리고 여기서 턴오버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 인디애나 볼이었지만 투터치가 되면서 젤런 브런슨의 네 번째 손가락에 맞았고, 이것도 왜 파울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엔드원이었고요. 자, 마지막에 2샷 실패했지만 리바운드를 잡아낸 조시 하트. 카네서리 타운스, 거의 백차. 이렇게 경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138대 135. 인디애나의 정말 믿기지 않는 어마어마한 역전승. 야, 벌써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만 세 번째로 7점 차, 8점 차, 9점 차의 열세를 뒤집는 승부였습니다. 이 시리즈는 인디애나가 1차전 잡게 되면서 굉장히 길게 갈 것 같습니다. 애초에 뭐 길게 갈 것 같다는 평가도 많았었습니다만, 지난 2024 플레이오프 컨퍼런스 결승은 싱거웠잖아요. 보스턴이 인디애나 상대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는 했지만 4대 떡으로 끝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인디애나가 뉴욕 닉스 원정에서 승리 따내면서 첫 경기 만에 곧바로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시리즈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이 시리즈 중계 예정이 지금 아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신에 시청자로 돌아가서 열심히 이 경기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조코피TV 조현일이었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